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시인했죠.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문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언제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네, 겁니까?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 통화 내역에 따르면요.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교체하기 전까지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고 하는데요. 이 회장은 8월 16일 오후에도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김 씨는 이틀 뒤인 8월 18일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클리프 목걸이를 전달한 게 2022년, 그러니까 1년 뒤쯤인데 네. 왜 한 겁니까? 네, 정확한 이유는 수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요. 그 두 사람이 연락을 한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가 있다. 의지를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제 보름 뒤쯤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잠시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총리 비서실장이 내년 출마하면 2단계에서 딱 정리하고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적 소송까지 갑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출마 예상자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총리님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네, 정치권에서는 100% 출마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진짜로. 굉장히 오해를 더 증폭시키는 발언이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은 해 12월에 박성근 씨는 이제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구는 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공천 신청을 철회를 했고요. 박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의원과 맞붙었다가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 문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정황을 보면 사위 공천 때문에 연락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MBC가 김건희 씨 측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접견전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국회 정무위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뭔 법정 소송까지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무슨 소송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백지 신탁 행정소송건인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 그 출범 뒤인 2022년 9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에서 박 전 비서실장은 229억 2,77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박 전 비서실장 본인과 자녀들 그리고 서희건설 이사로 있는 이제 부인 이은희 씨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박 전 실장은 이게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다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12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거는 2024년 5월이었는데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백지 신탁의 의무가 없다면서 각하를 했습니다. 이 사례는 고위공직자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백지 신탁 불복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거론돼 왔습니다. 문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그때 박 전 실장이 1위를 하면서 도대체 서희건설이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네, 관심이 그렇죠. 많았는데 네. 이번에도 보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선물한대잖아요.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네,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원래 운송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회사 이제 현황을 보면 서희건설이 1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교회 건축 사업에도 주력을 해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속인 영산교회나 명성교회 본당 그리고 장충교회 같은 큰 교회 건물들을 지어왔고요. 이번에 또 맞사위가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가족 관계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회장한테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희자 돌림입니다. 그 서희건설이란 사명도 이 희자 돌림 딸이 3명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CM송으로 만들 정도로 딸 사랑이 각별했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서희건설의 이진석 댁의 딸이 셋 있는
셋째 딸보다 더 아름답게, 더 우아하게 짓는 아파트. 서희건설의 서희스타일스. 네, 그래서 이 딸 셋이 모두 서희건설 경영에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그 사위 3명 모두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막내딸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조인이 집안에 많은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정권 육착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MB 정부 때는 이제 서희건설 수주에 MB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이제 증언이 나왔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이봉관 회장이 경희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제 서희건설이 문재인 테마주로 떠올랐었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찐윤 기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저런 광고가 있었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수를 한 겁니까? 네, 이제 뭐 수사에 협조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에 적용한 혐의가 뇌물죄인데 뇌물죄의 경우에는 이제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목걸이를 준 이 회장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받은 사람만 처벌을 하고 준 사람은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적극 협조하면서 알선수재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닌 걸 좀 이용을 하려고 그렇죠. 했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네요. 네. 그러면 특검이 혐의를 이렇게 바꿔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장 사위를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미 한덕수 전 총리도 인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전 총리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대통령 측에 비서실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라며 3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뽑아주십시오 했더니 며칠 뒤에 박성근 검사를 딱 임명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회장 일가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었던 점, 또 대선 기간 중에 그 서희건설 본사 건물에 이른바 비선 캠프가 차려졌던 사실로 봤을 때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뇌물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봉관 회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수를 한 게 서희건설에 대한 전방위 수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서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희건설만은 거의 유일하게라고 보여지는데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능력 평가를 보면 2020년 33위였는데 2021년에는 23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고요. 이후로도 이제 순위가 계속 올라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 상승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 지주택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은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80%를 지주택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서희건설 부사장이 최근에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14억 원 규모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조합장에게 뒷돈을 건네서 물가 상승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385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관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현직 임원이 1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하면서 현재 서희건설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서희건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살피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사안을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주택 사업이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주택 세대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을 해서 토지를 이제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에 비해서 분양가가 낮지만 이제 공사비가 앞서 보신 대로 증액돼서 이제 시공사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거나 이제 무산되는 곳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사업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이제 서희건설을 콕 집어 지목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특별 점검에서 이제 워낙 서희건설이 지금 지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정부가 지주택 사업 자체를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자수를 했을까?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중에 이렇게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건희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속 후에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이제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호송차를 탄 채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소환을 했는데요. 전 씨의 경우에 이제 특검 출석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명품백과 목걸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김혜성 씨에 대해서도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전성배 혹은 김건희 김혜성을 오늘 바로 대질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게 목걸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품 시계도 있는데 이 얘기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예. 오빠 장모집 압수수색 중에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브랜드의 시계 상자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 상자만 발견되고 시계는 들어있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 시계를 건넸다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2022년 9월에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5천만 원대 시계를 3,500만 원에 샀는데 김 씨에게는 이제 아직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 할인을 받아 시계를 사줬다는 사람은 서성빈 씨라는 사업가인데 공교롭게도 서 씨의 업체는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임차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또 본인이 거절하기는 했지만 김 씨로부터 이제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맡아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던데 이 서 씨가 김건희 씨에게 국정 현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네, 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 이제 서 씨는 지난 2022년 말에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다가 우주청이나 로봇청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고 김 씨는 그럼 해야겠네 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항공청은 이제 두 사람의 통화가 있은 지 1년여 뒤인 작년 1월에 그 설립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제 여야 모두가 추진하던 사안이기도 했던 만큼 서 씨의 조언이 뭐 실제 영향을 끼쳤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서 씨는 이외에도 김 여사가 뭐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빈곤 포르노라는 비난이 일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보이느냐라고도 물었고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 관계가 꽤 돈독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특검 수사는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네, 뭐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 씨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23년 12월쯤에 서 씨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요. 김 씨가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상태로 전환을 해서 통화 기록과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했고 이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 씨는 시계 제공의 대가성은 없었고 로봇계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뒤에 이제 손해만 봤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제 서 씨 주장이 사실인지를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서 씨는 대선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제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건 물론이고요. 또 김건희 씨 부탁으로 주변 지인들 대상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후원금에 대한 김 씨의 강요나 동료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검이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소환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떤 의혹입니까? 네, 이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 전 부회장은 2010년까지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고 선문대 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교단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1년 12월쯤에 윤 전 부회장을 통해서 이른바 윤핵관들을 소개받았다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그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 측을 상대로 통일교와 윤핵관을 연결하는 그 통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다 윤 씨라서. 그러니까 통일교 전 본부장인 윤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건넨 거하고 지금 연관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전 본부장 윤 씨는 2022년 초에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권 의원과 만난 직후에 약수 하나만 후보님들을 위해 써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를 남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남의 연결고리가 이제 윤석열 세계일보 전 부회장이었나를 확인을 하는 조사인 거죠.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제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이 조금 전에 윤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폭로가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특검 수사 과정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